안녕하세요. 올투 스탁랩 올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캔들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현재 추세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요 이동평균선 4가지, 정배열과 역배열이란 무엇인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이동평균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초단기 이동평균선이고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최근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단기 트레이더가 많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고요. 최근 1개월 평균의 주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기 추세 판단의 핵심이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단기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3개월 평균 주가를 의미하고 중기 추세 판단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선입니다. 네 번째로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6개월 평균 주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장기 추세의 방향을 의미하고 만약에 주가가 121선 위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불러오면 이런 수많은 선들이 보일 겁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선들이 보이는데 왼쪽 상단을 보시면 각각 선들이 의미하는 이동평균선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분홍색은 5일 이동평균선, 파란색은 2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은 6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은 120일 이동평균선, 회색은 24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은 아까 설명에는 안 드렸지만 이것은 최근 1년간의 주가 평균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를 의미하고 주가가 24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장기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란 무엇이고 역배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배열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말합니다.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말합니다. 이동평균선 위치가 5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기간이 긴 이동평균선일수록 아래에 위치할 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최근 주가가 과거보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상승 추세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식 초보자라면 정배열일 때만 매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주가가 이평선 위에 계속 위치해 있어야 되고 이평선들이 점차 부채꼴로 벌어집니다. 또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면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정배열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기간이 긴 이동평균선이 점차 아래로 위치하는 것,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 차트를 더 넓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다가 추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동평균선이 점차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추세를 따라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를 의미하고요. 제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위치해 있고 초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 가격이 과거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하락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역배열일 때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징으로는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이동평균선들의 움직임들이 전부 아래로, 기울기가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싸 보여도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트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240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가
다 아래로 향해 있죠. 이것은 하락 추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가 싸 보여도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싸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배열일 때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 신호인 골든 크로스 그리고 매도 신호인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로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를 말합니다. 즉,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돌파한다든지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돌파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역배열인 상황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것,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 20일 이동 평균선이 노란색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즉,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며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랑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를 말합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탈한다든지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탈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차트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상승 추세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여기서 보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이후 주가는 하락 추세를 타고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동 평균선마저 역배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후행 지표입니다. 주가가 먼저 상승한 이후에 이 주가를 반영해서 이동 평균선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가의 거래량 그리고 캔들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횡보장에서 나오는 이 속임수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동 평균선을 잘 활용하면 주식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세의 방향이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또는 횡보 추세이냐를 알 수가 있는데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역배열이면 하락 추세, 이동 평균선이 밀집해서 횡보하고 있으면 횡보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평균선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강한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해줍니다. 아까 차트로 넘어와서 여기를 보시면 이 초록색은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욱더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번에는 6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주가가 깨고 내려오니까 이번엔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또다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가가 깨고 내려오니 이번엔 24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평균선은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욱더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특히 1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선은 추세의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정배열일 때는 상승 추세이며 매수가 가능하지만 역배열일 때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 데드크로스, 매도 신호에 대해 알아봤고, 결국 이동 평균선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 캔들과 함께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올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올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